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험에 대해 발표할 부천대 보건의료 행정과 2학년 윤한솔입니다. 저희 조원은 신지원, 정인경, 김나은, 임수연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가 준비한 위암에 대한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보건학부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중에 이 위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이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많은 암의 종류 중에 이 위암의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암의 생존율도 우리 한국이 가장 높음을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뉴스 기사를 보시면 위암의 발생률 세계 1위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또한 다음 기사 보시면 발생률도 1위이지만 생존율, 치료율도 우리나라가 1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 조기 발견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생존율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암에 걸리는 노출이 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이 40세 이상의 남녀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위암 검진을 받도록 암관리법을 통해 제정해 두었습니다. 전 세계 위암 발생률 1위. 그러나 그에 따른 생존율과 치료율도 1위를 달리는 위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몸 구성한 걸 잘 갖고 왔는데요. 이 위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식도와 12지장 사이에 위치한 이 위는 우리 몸 왼쪽 위편에 있습니다. 또한 이 위의 용적은 약 1500ml로 소화기관 중에 가장 넓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 위는 분문부, 위저부, 위체부, 점정부, 유문부로 나누어지고, 이 위벽을 보시면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하층, 장막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위는 어떠한 기능을 할까요? 위는 기계적인 소화작용, 위산을 이용한 살균작용, 또한 펩신을 통한 단백질 분해작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 점막의 선세포에서 발생한 위선암을 바로 위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건강한 위의 사진과 진행성 위암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성 위암 환자의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건강한 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위 내시경 사진을 보게 되면 출혈도 없고 되게 깨끗하게 주름 잡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성 위암 환자의 위 내시경 사진을 보게 되면 종양과 곳곳에 출혈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암에 걸렸다면 이 위암의 증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면 소화불량, 체중 감소, 구토, 토혈, 황달, 혈변, 잦은 피로감, 배에 혹이 만져지는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위암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2문제 낼 거고요. 이거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화불량, 저희가 이 밑에 의학용어로 달아두지 않았는데요. 이 소화불량은 의학용어로 무엇일까요? 손 들고 대답해주세요. 네? 디스페시아. 네, 디스펩시아 맞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혈은 의학용어로 무엇일까요? 저요. 네, 말씀해주세요. 다시. 네, 말씀해주세요. 네, 헤마테메시스 맞습니다. 역시 저희 부천대 보건의료 행정과 1학년은 벌써부터 의학용어를 다 통달한 것 같습니다.
위암의 증상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 위험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의 염증을 일으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형성 등의 전체적인 암 병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20배 이상 높습니다. 이 외에도 위절제술 병력,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잘못된 식습관, 잦은 흡연과 잦은 음주, 가족력 등이 이 위암의 위험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위암을 그렇다면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 또한 위암에 걸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의 형태 분류를 그림으로 표시해 둔 것입니다. 이 조기 위암은 점막층과 점막 하층 이내에 국한된 경우이며 융기형, 표면형, 함몰형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기 위암보다 더 진행이 된 이 진행성 위암은 보호만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호만형은 1형, 2형, 3형, 4형으로 나뉘며 용기의 종양의 융기와 궤양, 치명 양상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4형에 더 많이 치명되어 심각한 상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암은 진행 상태에 따라 형태도 다르고 치료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1A기는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암이 국한되며 주위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기와 3기는 근육층이나 장막층에 암이 국한되고 주위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진 상태이지만 다른 장기까지는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일 심각해 보이죠? 이 4기. 4기는 원격 전이가 발생한 상태로 암이 폐, 간, 뼈, 복막 등 다른 장기에 전이되거나 멀리 떨어진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진행 단계별로 한번 생존율을 살펴봅시다. 1기의 생존율은 90%, 2기는 70%, 3기는 45%, 4기는 10%로 이 5년 생존율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5년 생존율은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했을 때 5년간 생존해 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즉, 암의 진행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생존율도 점점 떨어진다는 통계 자료를 우리가 이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내에 암이 생기면 건강할 때에는 거의 없는 특수 단백이나 효소,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종양 표지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의 종양 표지자로는 보시는 것처럼 CEA, CA19-9, STN, AFP 등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정상 수치를 벗어나게 되면 혹시 위암이 아닐까 하는 추정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을 진단하면서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이 위 내시경을 찍는 방법인데요. 위 내부를 직접 두 눈으로 관찰하면서 의심되는 부위에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 조직을 채취해 조직 검사를 진행하여 암세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 내시경을 통해 살펴본 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위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조기 위암이 진행 중인 위암 환자의 위 내시경, 세 번째는 진행성 위암 환자의 위 내시경 사진을 각각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입니다. 암 조직 바로 아래에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여 부풀린 후 전기 올가미를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대표적으로 위아전 절제술과 위전 절제술로 나뉘는데요. 위아전 절제술은 보시는 것처럼 서브토탈,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하부에 암이 발생했을 때 이 아래 부분을 절제하고 그 부분에 십이지장이나 공장으로 문화를 하고, 위전 절제술은 전체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위 상부나 위 전체적으로 암이 발생했을 때 위를 절제하고 식도와 공장을 문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강경 위 절제술입니다. 배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낸 뒤 카메라가 부착된 특수기구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배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위암 치료법 중 회복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적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위부 아전절제술, 병합절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암 환자의 차트 분석과 암 등록, 위암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정장록 환자의 입퇴원 기록, 경과 기록, 수술 기록지를 저희가 정리해서 갖고 와보았습니다. 이 환자의 CC, 주증상은 에피게스트릭 페인, 즉 상복부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PI, 프레젠트 일리스 현 병력을 보시면 9월 12일부터 어브더미널 디스컴포트가 있어서 로컬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복부 불편감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고 금일 10월 12일 갑자기 upper abdominal pain, 상복부 통증이 있어서 본원의 응급실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암 등록 조사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이거를 바로 보실게요. 보시면 여기서 금일 10월 12일 통증이 있어서 본원에 온 것이기 때문에 초진일은 2020년 10월 12일이며 복부 통증이 있어서 본원에 방문했기 때문에 진단 경로는 증상 발현입니다. 또한 밑에 10월 23일 보시면 GFX with PX라고 되어 있는데요. 게스트로피브로리스코피 with 바이옵시, 즉 생검을 포함한 위 내시경을 찍었고 그로 인해 암 분화도가 풀림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암의 최종 진단 방법 또한 원발 부위의 조직 검사이며 분화도 또한 나와 있는 대로 풀림 상태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복부 CT를 통해 AGC, Acute Gastric Cancer, 조기 위암이 유문에 발생하였고 장갑막 뿌리가 췌장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발성 림프노드도 보시는 것처럼 비대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어 스테이지 경기 분류는 4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차트를 세부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CT 검사상 위의 유문부에 12cm의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발 부위는 위의 유문부인 C16.3을 부여하고 조직학적 진단 코드는 생검시 앞 카시노마를 발견했으므로 M8010/3이며 전이 부위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는 아까 저 모형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덩어리지 쌍을 이루는 부위가 아니므로 보시면 편측성은 0번, 쌍을 이루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위암 환자인 정장목 환자를 어떻게 수술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환자의 수술 기록지를 보면 장갑막 뿌리와 췌장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공장을 이어주는 위공장 조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암 등록 조사지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암 등록 조사지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네, 바로 이 암 등록 시에는 조로술은 수술로 간주되지 않는 외과적 시술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암 등록 조사지에는 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암 환자의 차트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속이 쓰리고 아프고 힘든 위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두 번째, 술과 담배 하지 않기. 세 번째, 스트레스 받지 않기.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 다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세 이상의 남녀분들은 2년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들을 다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씩 노력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위암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